강원지방기상청은 8일 오후 9시를 기해 태백과 영월, 정선평지와 원주에 한파 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8일 아침 설악산은 영하 18.2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2청사를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거점 기간으로 삼아 획기적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를 위해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3대 비전과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정선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웰리스 관광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소멸 위기 돌파의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 곤돌라 준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연안 및 국제 여객선 이용객이 18만 7,2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2천여 명이 줄어들면서 1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8일 오후 9시를 기해 태백과 영월, 정선평지, 원주에 한파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창과 횡성, 홍천, 춘천, 인제, 중남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에서 한파경보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오전 설악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지역 곳곳에서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9일과 10일 아침 기온이 영서와 산간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출범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3대 비전과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에 대한 특화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획기적 성장을 이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 블루이코노미 해양수산 3대 비전과 9개 전략인데 제2청사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청사를 특히 더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운영해 갈 것이냐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영동 지역 6개 시군에 지금 말씀드린 4개 시군을 합쳐서 10개 시군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할하는 10개 시군의 행정 거점이 됐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유치한 수소 특화단지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강릉을 중심으로 세라믹 소재와 천연물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나서고 폐광 대체 산업도 구체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관광 분야는 지난해 착공한 설악산 5색 케이블카에 이어 강릉 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추가 건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이달 중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안 사업 중 예비 타당성 조사나 각종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이런 재원이 들어와야지만 거기서 저희가 제조하고 생산을 해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역과 소통을 하고 또 재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분야는 K연어 산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연어양식 시험센터를 준공하고 양양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이로 인한 어획량 급감 등은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해서 해수부하고 수산 자원이 늘어나게 만들려면은 일단 해안에 기반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바다수 조성 사업도 한 5개소를 갖다가 강원도가 선정해서
복무에 선정이 됐고 2023년 7월 일본부 3개국으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는 개청 이후 민원 4,600건을 처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청사를 영동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거점 기관으로 삼아 지역균형 발전과 획기적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새해 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 돌파 전략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정선군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웰리스 관광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에 역점을 둔다는 전략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웰리스 관광도시 조성에 집중합니다. 웰리스는 웰빙과 건강,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현대사회가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 조성된 국가정원은 습지인 순천만과 하천인 태화강 두 곳으로 산림이 기반인 곳은 없습니다. 정선군은 국가정원의 성공을 위해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구존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시 운영 2년 만에 지역 전체 인구의 10배가 넘는 36만 명이 방문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도 이게 국가정원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1호 정원, 2호 정원 다 영남과 호남의 끝단에 한반도의 끝단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 또 최초로 조성되는 산림형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에 완료되는 폐광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대체 산업과 관광 산업 육성 전략이 세워집니다. 정선군은 2045년까지 연장된 폐광지역 개발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광지역 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 대표 먹을거리 발굴과 먹거리촌 조성 등 주민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지역 경제 핵심인 강원랜드의 규제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9월 달에 정부로부터 일부 규제 완화가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완화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성장을 시켜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또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특히 올해는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교통망 확충에도 사활을 걸겠다는 보관입니다. 제천 삼척 고속도로 양방향 동시 착공과 양구 영천 간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KTX 강릉선 정선 연결을 목표로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정선군의 새해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연안 및 국제 여객선 이용객이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강원도 연안 여객선과 국제 여객선 이용객이 18만 7,200여 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만 2천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19만 7천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20% 감소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도행 연안 여객선 이용객들이 강원 지역보다 기상의 영향을 적게 받고 차량 선적이 가능한 경북 지역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사고 운전자는 2년 전 치매 소견을 받은 뒤에도 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매 진단 운전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깨비 시장 점포를 차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A씨.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뒤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동부터 끄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술도 안 먹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보니까 뭐 어디 순간적으로 뭐 어디 뭐 이상이 왔는지 뭐 뇌졸중이 왔는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충격에 따른 단기 기억 상실로 볼 수 있었지만 A씨는 경찰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A씨가 지난 2022년 2월 치매 증상을 보여 보건소로부터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023년 11월로 이후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적성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은 2022년 9월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뒤 7개월 후였습니다. A씨가 치매 치료 권고를 받고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치매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때 치매 검사 의무 대상자는 75세 이상인데 A씨는 적성 검사 당시 73세였습니다. 또 75세 미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치매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약 드신 거는 상관없고요. 만약에 약을 드시고 나중에 치매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편으로 수시 적성검사 받으세요 해서 통지가 가면 그때 따로 하시면 되고요. 75세부터 필수니까. 장기 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같이 초기 치매 환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매 위험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치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장기 요양이 되기 전에 어떤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사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내지는 좀 더 자주 시행을 해가지고선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17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22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며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가구로 연 7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문화활동 공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흥량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량천 태봉교와 보행테크에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투입해 교량 난간과 거더 주변 75m와 보행데크 하부 난간 430m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 개봉교를 시작으로 원주교와 봉평교, 태학교, 치학교 등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실시되는 2025년 사업체 조사에 참여할 조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조사관리자 14명과 조사원 63명 등 모두 77명을 모집하고 관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1인 이상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의 종류와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접수는 9일부터 15일까지 시청 2층 기획예산과 통계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자 강릉시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 1일로 예정됐던 산불 방지 대책본부 가동 시점을 한 달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